여러분, 혹시 본인의 침맛을 아시나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짭짤한 맛,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0.9% 소금물 농도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원래 태초의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에 굵은 소금을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 생선이 죽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선이 바닷물 속에서는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짠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위점막이 손상되고 결국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링거를 맞아보셨죠? 그 또한 소금물입니다. 입으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해롭지만 병원에서는 정맥으로 소금물을 주입하여 생명을 구합니다. 농도와 방법의 차이가 건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모순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큰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제 아버지를 거의 위험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던 경험이죠. 어르신들, 잠시 집중해 주세요.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한 분,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으로 밤마다 몸을 긁으시는 분, 특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화면에 있는 엄지 모양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70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의사인 딸인 저의 말을 철저히 믿고 무려 10년 동안 엄격한 저염식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국은 건더기만 골라 드시고 야채와 과일 중심으로 식사하며 하루 2리터의 물을 챙기셨습니다.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꼭 드셨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거의 그대로 따라 하셨죠.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활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나트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물과 커피로 계속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다 보니 결국 꼭 필요한 소금까지 모두 빠져나간 겁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못된 의학 지식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께 링거를 꽂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링거가 대체 뭐지?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이잖아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입으로 소금을 과다 섭취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정맥으로 소금물을 직접 주입하고 있는 거였죠. 제 의대 동기 중에는 전국을 다니며 건강 강의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55세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저는 일본의 한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도 매일 하던 방법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무시했던 방법이죠. 처음 아버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호사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환자분 맞으신가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환해지고 얼굴주름도 훨씬 줄어 있었죠. 특히 놀라운 변화는 허리둘레였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졌다고 아버지께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고 배가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불필요한 부종이 모두 빠진 결과였습니다. 체중은 3kg 줄었지만 근육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 의사들도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동창들이 보더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대.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다들 물어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연령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60세면 6, 70세면 7, 80세면 8,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느 연령대 분들이 주로 들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장수마을 할머니들의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째 비법이 가장 놀라우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90세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타서 드시는 겁니다. 무려 6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TV에서는 자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물 1리터를 꼭 마시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제가 지역 경로당에서 무료 진료를 나갔을 때 92세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장수 비결을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다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지. 그 옆에 있던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굵은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과 야채 위주로 드세요. 물은 2리터씩 꼭 마셔요. 그런데 매일 병원을 다니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흰쌀밥에는 소금이 전혀 없고 과일과 채소의 칼륨 성분은 오히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으로 전해질을 더 배출하고 물은 물론 좋지만 소금이 거의 없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체내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기록을 기반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조사한 결과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진 분들 중 약 28%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 이는 말이 나옵니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우리는 서양식 건강 습관만 따라하며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과 치즈에 소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흰쌀밥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 소금 섭취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꾸준히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약 10년 길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치미나 물김치 같은 천연 발효 국물이 있는데도 짜다는 이유로 국물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97세 초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사람들은 밥은 먹으면서 왜 국은 안 먹는지 모르겠어. 이제 3번째 비법입니다. 가장 놀라운 내용이죠. 바로 소금만으로 야간유 없이 8시간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이 원리만 알면 젊었을 때처럼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잠을 더 설칠 수 있으니까요. 이 비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비법을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물을 버리지 않는 것과 더불어 소고기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본 장수 마을을 연구하면서 놀랐던 점은 90세 이상 할머니들이 젊을 때부터 매일 소고기나 계란을 챙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몸을 보호해온 셈이죠. 소고기에는 혈액 형성에 필요한 철분이, 계란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영양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물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물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물김치 국물이 중요할까요? 옛날에 연탄가스를 들이마셨을 때 동치미 국물을 먹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동치미 국물은 천연 나트륨과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는 훌륭한 해독제였습니다.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동치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삶이 크게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82세 윤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실 때 딸이 부축해야 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요. 잠을 못 자니 너무 힘들어요.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국물은 일절 안 드시고 과일과 물만 3년 동안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첫 번째는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고요. 두 번째는 된장국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세요. 특히 물김치, 동치미 국물은 꼭 드셔야 해요. 짜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처음엔 다소 황당해하셨지만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국물을 먹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후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화장실을 딱 한 번만 갔어요. 3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마시니까 속이 정말 편합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의 부축도 필요 없었죠. 선생님, 진짜 기적이에요. 어젯밤 밤새도록 푹 잤어요. 10년 넘게 앓던 변비도 사라졌고 평생 먹던 변비약도 필요 없었어요.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주 후에는 밤마다 긁던 피부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얼굴까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엄마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대요.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도대체 뭘 했냐고 계속 물어봐요. 무릎도 안 아프고 시장도 혼자 갈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해요. 3년 전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푹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가 정말 길어요. 손주도 제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왜 좋은지 몰랐어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걸 알겠어요. 비슷한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76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가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79세 강숙혜 할머니는 10년간 채식만 하며 기력이 없었지만 이제 계단을 2칸씩 올라갈 정도로 힘이 돌아왔고 입맛도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정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등 모든 기능이 소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가 잘 되고 유산균까지 포함되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아시나요?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장수 할머니들의 3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소금으로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밤마다 선잠을 자거나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윤미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연속 숙면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소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102세 장수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법 공개입니다. 야간 화장실 없이 8시간 푹 자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익힌 바나나를 드세요. 프라이팬에 바나나를 껍질째 올리고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앞뒤로 3에서 5분 정도 구우세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고 말랑해지면 다 익은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원하시면 계피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꼭 익혀야 할까요? 차가운 생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익히면 마그네슘이 활성화되어 몸에 흡수되고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새벽에 깨는 일을 방지합니다. 프라이팬에 굽는 과정에서 당분이 캐러멜화되어 맛도 좋아집니다. 윤미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를 구워 먹는다고요? 그게 뭐가 달라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선생님, 3년 만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프라이팬에 굽는 게 이렇게 쉽다니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정철수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바나나 구워 먹는데 수면제보다 훨씬 낫네요. 강숙혜 할머니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손쉽게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프라이팬 굽기 팁을 정리하면 기름 필요 없음 약한 불, 3에서 5분 껍질이 까맣게 변하면 완성 계피는 선택사항, 당뇨가 있다면 반개만 섭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아침 소금물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바나나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두 가지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라이팬에 바나나 굽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병원에서는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아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아침 소금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꼼꼼히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따뜻한 물 500ml를 준비하세요. 별표 차 숟가락 1스푼, 약 9g, 별표에 천일염을 넣습니다. 숟가락을 가득 채우지 말고 약간 모자라게 넣으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소금 양을 조금 줄여도 좋습니다. 30초간 천천히 저어 완전히 녹인 후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루틴은 공복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양치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잃어버린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소금을 조금 많이 먹어도 자율신경이 조절에 필요 없는 건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분들도 있습니다. 혈압 160 이상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 자율신경 조절 기능 문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소금물 섭취 전 신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어르신들은 혈압 약 130 신장 기능 정상 부종 없음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분들, 혈압 180 이상 신장 수치 이상 심한 부종 신부전 또는 신장 투석 중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난 3년간 제가 관찰한 500명 중 95%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단 5%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소금 부족이 문제이지 과잉이 아닙니다. 체질별 조정법, 여위가 약한 분, 소금물을 묽게 타서 천천히 섭취. 불편하면 식후 30분에 드셔도 됨. 땀 많이 흘리는 분, 조금 진하게, 운동 후에도 한 잔 더 당뇨가 있는 분, 공복 혈당 체크하며 섭취 한국식 식단과 병행, 김치찌개를 먹은 날, 아침 소금물 생략 가능 야채, 과일, 나물만 섭취한 날, 아침 소금물 필수 저녁에 한 잔 더 가능 고기 섭취도 자주 권장 계절별 조정, 여름, 땀으로 소실 많음으로 양 늘리기 겨울, 기본 양 유지, 온도 더 중요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정제염 사용 찬물에 타기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 밤에 마시기 과도한 섭취 체크리스트 3일차 얼굴 붓기 감소, 소변색 연해짐, 밤 화장실 횟수 감소 하나라도 체크되면 성공 일주일, 오후 피로감 감소, 종아리 부종 감소, 손발 온도 개선, 식욕 개선, 변비 개선 3가지 이상 확인 시 계속 1개월, 체중 정상화, 혈압 안정, 피부 탄력 개선, 기억력 향상, 활력 증가 위험 신호 시 즉시 중단, 가슴 통증, 심한 두통, 발목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에서 소금을 볶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굽게 되면 귀한 미네랄이 대부분 파괴되고 단맛이나 짠맛만 남습니다. 프라이팬 재질에 따라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고품질 소금은 정밀하게 가공되어 안전하게 미네랄을 유지합니다. 좋은 천일염은 간수만 제거하고 미네랄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소금을 굽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천일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을 온전히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직접 텃밭을 가꾸고 매일 아침 5시에 산책을 하십니다. 어제는 손자와 함께 자전거도 타셨어요. 70대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은 약을 먹고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3년 의사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건강을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답은 단순합니다. 핵심 3가지,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낮에는 국물까지 남김없이 섭취, 밤에는 프라이팬에 구운 따뜻한 바나나. 윤미자 할머니는 6개월째 이 방법을 실천 중이고 이제 병원 방문이 거의 없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철수 할아버지는 20년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고 친구들에게 비결을 알려주면 모두 믿지 못합니다. 강숙혜 할머니는 작년 요양원을 고민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아들은 덤마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저염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분들, 과일, 야채 위주 식사로 나트륨이 부족한 분,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분,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 WHO 권장 하루 소금 5g은 평균 기준일 뿐입니다. 개인차가 분명 있으니 본인의 몸 신호를 확인하며 조절하세요. 지병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제가 드린 방법도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약 없이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드린 비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세요. 건강은 나눔입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 댓글에 시작 이미 실천 중이신 분, 댓글에 하는 중 실천 중이신 분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간단히 알려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 변화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